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단순한 기업 경쟁을 넘어선 거대한 시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누군가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기술의 성벽을 문서 몇 장으로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다고 착각했을 때 S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치밀함과 집요함이 세계 산업계를 뒤흔들게 됩니다. 중국의 비사는 OLED 시장에서 급격히 점유율을 가져가기 위해 S사가 축적해온 노하우를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평범한 특허 분쟁 정도로 봤습니다. 기업 간 소송이야 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S사는 그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선택을 합니다. 특허 싸움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허는 우회가 가능하고 문서로 요건만 바꾸면 또 다른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개발의 과정에서 쌓인 시행착오와 경험의 기록, 감각처럼 축적된 변수, 0.1초의 차이를 구분해내는 사람들의 손끝 같은 정보는 어디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영업비밀입니다. S사가 꺼내든 무기는 바로 이 영업비밀 침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국제무역 역사에서도 보기 어려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미국 ITC는 비사의 OLED 제품을 무려 14년 8개월 동안 미국 시장에 들여오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사실상 퇴출에 가까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14년 8개월일까요? 이는 S사가 그 기술을 개발하는 데 걸린 시간과 거의 같았습니다. 누군가 훔쳐간 시간만큼 시장을 봉쇄하겠다는 의미였죠. 기술은 베껴갈 수 있어도 기술이 완성되는데 필요한 시간은 훔칠 수 없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정은 단지 두 회사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전체가 흔들렸고 미국의 어사 역시 공급망 재편이라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싼 공급처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려던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고 품질뿐 아니라 기술 출처의 정당성, 법적 안정성까지 평가 기준으로 등장했습니다. S사는 이 판정을 통해 기술 초격차가 단순히 공정 능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윤리와 법적 전략까지 모두 포함된 종합적인 경쟁력임을 증명하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를 말합니다. 기술은 훔칠 수 있어도 그 기술을 만드는데 쏟아부은 시간과 사람의 경험은 결코 복제할 수 없다. 그리고 S사는 바로 그 시간을 무기로 삼아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S사가 어떻게 20년의 축적을 하나의 거대한 장벽으로 바꾸어 비사의 진입을 막아냈는지, 그리고 왜 이 판정이 글로벌 산업계 전체의 평가 기준을 바꿀 만큼 강력했는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S사의 대응 전략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한 건 내부 기술 관계자에게서 들은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싸움은 기술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하지만 OLED 공정의 구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OLED 패널은 수백 단계의 공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증착, 진공, 열처리, 도포, 정렬 같은 공정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단순한 기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극도로 민감한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소재를 녹이는 시간이 0.1초만 달라도 색 균일도가 흔들릴 수 있고 진공 압력의 아주 미세한 차이가 수율을 10% 이상 흔들기도 합니다. 이런 변수들은 특허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특허는 설계도와 핵심 개념만 담고 있을 뿐 어떤 날씨 조건에서 어떤 장비의 편차를 어떻게 보정해야 하는가 같은 경험 기반의 노하우는 절대 문서로 기록되지 않죠. 바로 이 부분이 S사의 핵심 무기였습니다. S사는 공정 기록과 품질 로그를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자체적인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은 이렇게 말했죠. 문서로 설명할 수 있는 기술은 절반도 안 됩니다. 우리가 쌓아온 건 수치가 아니라 감각입니다.
실제로 S사는 ITC 소송 과정에서 수천 페이지의 개발 자료, 수년간 축적된 테스트 로그, 공정별 조정 이력, 엔지니어들의 내부 기술 회의 기록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은 종이로 적힌 것이 아니라 실험과 실패를 반복하며 만들어진 역사이며 그 역사가 도난당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술 조사관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사관들이 S사의 자료를 검토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릴 만큼 방대한 양이었고 그 속에는 B사의 공정 조정 패턴과 비정상적으로 유사한 변수들이 여럿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B사가 단순한 설계도를 참고한 수준이 아니라 S사가 10년 넘게 반복 조정한 노하우를 사실상 그대로 가져갔다는 의심을 강하게 만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허 침해는 우회가 가능하니 제재 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영업비밀 침해는 개발에 걸린 시간을 기준으로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가 바로 14년 8개월이라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B사는 미국 시장에서 OLED 패널을 팔 수 없게 되었고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파장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사 역시 공급망을 재정비해야 했고 값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곳에서 물량을 조달하면 그 자체로 법적 리스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사는 다시 안정성, 품질, 기술적 신뢰성을 갖춘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다시 S사가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S사가 기술 초격차를 지켜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S사는 기술은 시간이 만든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다시 각인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어떤 기업도 훔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ITC의 결정문이 공개된 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오히려 국제법조계였습니다. 14년 8개월이라는 기간은 단순히 긴 수준이 아니라 전례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 기간이면 기업은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수입, 판매, 광고, 유통, 심지어 마케팅 활동까지 모두 금지되니까요. B사 입장에서 이는 시장 축출과 다를 바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와 산업계가 더 놀란 건 그 기간이 계산된 방식이었습니다. 보통 영업비밀 침해 판정이 내려져도 몇 년 단위의 징벌적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S사가 해당 OLED 기술을 확보하는 데 걸린 기간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미국 규제기관이 훔친 기술은 그 기술을 만든 시간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저 역시 그 계산 방법을 처음 봤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술을 훔치면 단기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 기술을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게 명확해진 순간이었죠. S사의 엔지니어들은 실제로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10년 넘게 같은 공정을 반복했고 공정 로그를 끊임없이 수정한 끝에 현재의 품질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ITC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내부 엔지니어들이 공정 실험에서 실패한 횟수가 수만 번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행착오와 인력의 축적이 쌓여야만 구현되는 작업이었죠. 그런데 B사는 그 시간을 건너뛰려 했습니다. 문서 몇 장으로 해결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TC는 이러한 접근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조사관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특허는 기술의 뼈대일 뿐이며 실제로 기술을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변수 조정과 작업, 경험은 특허 설명 범위를 초과한다. 이는 영업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며 그 축적된 시간은 훔칠 수 없다. 이 문장은 이후 미국 내 여러 기술 판례에서 인용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자연스럽게 글로벌 공급망에도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미국의 어사였습니다. 당초 B사를 보조 공급처로 활용하려 했던 어사는 즉시 공급망 리스크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어사의 내부 관계자는 비사에서 공급받는 패널을 사용하면 완제품 자체가 미국 내에서 판매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패널을 납품받는 기업까지 연쇄적으로 규제가 확장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되면 어사는 시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떠안는 셈입니다. 결국 어사는 다시 안정성이 검증된 공급처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이는 S사가 품질뿐 아니라 법적 신뢰성까지 다시 한번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판결이 가져온 보이지 않는 압박입니다. 비사와 협력하려던 여러 글로벌 기업이 조용히 발을 빼기 시작했죠. 기술을 싸게 조달한다고 해서 기업이 얻는 이익은 분명 크지만 기술 출처가 불법으로 판정된 순간 그 피해는 공급망 전체에 확산됩니다. 미국 시장은 특히 지식재산권 문제에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리스크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판결이 나온 뒤 여러 글로벌 기업이 비사와의 계약을 재검토했고 심지어 조용히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S사는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S사는 기술 보호 체계를 다시 강화하는 동시에 협력사들에게도 보다 엄격한 보안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교육과 감시 시스템은 물론 보안과 절감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외부 업체에서 부품을 조달할 가능성까지 차단했습니다. 그 결과 S사의 전체 공급망이 법적 안정성까지 갖춘 하나의 거대한 기술 생태계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정은 기술 초격차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이전까지 기술 초격차는 단순히 성능의 우위, 품질의 우수성 정도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초격차는 기술 개발의 과정, 시간의 축적, 연구 인력의 경험,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확장되었죠. S사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OLED 시장 1위의 자리는 단순히 기술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쌓아온 시간과 경험, 실패의 기록, 그리고 이를 지켜내기 위한 법적 전략까지 모두 포함된 결과였던 것입니다. 결국 ITC의 14년 8개월 제재는 단순히 비사를 벌주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기술 개발 과정의 시간적 축적을 보호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모든 기술 기업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기술을 훔쳐 단기적으로 성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 기술이 탄생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경험은 절대 베껴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은 이제 법적 권리로 인정되기 시작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ITC의 판정이 내려진 직후 세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미국의 어사로 향했습니다. 어사는 글로벌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화면의 색 균일도, 픽셀 구조의 미세한 편차, 소비 전력 효율, 내구성까지 모든 항목을 극도로 높은 기준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사가 패널 공급망을 다변화하려 하던 과정에서 비사가 빠르게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비용이 낮고 생산량 확보가 쉽다는 점은 매력적인 선택지였죠. 그러나 ITC의 결정이 나온 순간 이 공급망 다변화 계획은 사실상 무력화되었습니다. 어사의 내부 관계자들은 이미 막대한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비사의 패널을 쓰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비사 부품이 들어간 완제품 자체가 미국 내에서 금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미국 시장은 어사에게 절대적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단 한 업체의 리스크 때문에 전체 제품 라인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ITC의 판결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비사의 OLED 패널이 일부라도 사용된 제품은 판매, 유통, 광고, 마케팅 활동 전부 금지될 수 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어사의 전략팀과 법무팀은 즉시 비상회의에 돌입했습니다. 어사는 그동안 품질 중심의 공급망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생겨났습니다. 바로 법적 안정성이었습니다.
패널 자체의 품질이 좋더라도 그 기술이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으로 판정되면 완제품 전체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사는 이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사의 결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B사의 패널 관련 개발 프로젝트가 조용히 중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자연스럽게 채운 곳이 S사였습니다. S사는 이미 품질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었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대규모 생산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변수가 많은 OLED 공정에서 초기 불량률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가였습니다. 어사의 내부 테스트 결과에서도 S사의 패널은 공정 편차가 적고 장기 내구성이 안정적이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사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S사의 패널을 채택하는 것이 전체 리스크를 줄이는데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판정이 촉발한 파장은 단순히 어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비용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면 이 사건 이후 기업들은 기술 출처의 투명성을 훨씬 더 중시하게 됐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잠재적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B사의 기술 개발 관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과 협력하는 것 자체가 기업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S사는 또 하나의 전략적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바로 협력사들에 대한 영업비밀 준수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S사는 이미 글로벌 최고 수준의 품질 기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급망 전체를 재점검했습니다. 공정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 외주 인력의 접근 권한, 장비 유지 보수 기록까지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세부 기록까지 모두 보안 체계에 포함되었고 협력사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방식으로 강력한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S사의 공급망은 비용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기술 보호 중심의 구조로 진화했습니다. 협력사들도 자연스럽게 보안 투자를 더 늘리기 시작했고 그 결과 S사를 중심으로 한 디스플레이 생태계 전체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품 하나의 경쟁력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어사의 전략 변화가 언론을 통해 일부 드러나자 글로벌 산업계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S사는 기술 초격차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초격차를 지켜낼 수 있는 생태계를 통째로 구축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 보호를 넘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구조 자체에 대한 재정의를 의미했습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 기업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술 경쟁력은 단순히 기술 그 자체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둘러싼 시간, 사람, 경험, 그리고 윤리적 정당성까지 합쳐진 총체적인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S사는 이 총체적 힘을 갖추고 있었고 B사는 그 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반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ITC의 판정은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라 시간을 쌓아 올리는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ITC의 판정이 발표된 후 글로벌 공급망에 가장 먼저 충격이 퍼진 곳은 바로 미국 실리콘밸리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B사의 패널을 저비용 대량 생산이라는 이유로 사용하거나 사용을 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S사의 패널은 높은 품질을 자랑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있었기에 빠르게 성장해야 하는 기업들은 B사를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정으로 이들이 가장 먼저 깨달은 사실이 있었죠. 비용 절감으로 얻는 이익은 잠시일 뿐이고 기술 출처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 관계자는 당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패널 하나 금지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 전체가 오염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제품 전체의 판매 금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비사는 공급망에서 자연스럽게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오명의 무게는 단순한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기업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패널을 납품받던 중소형 제조사들도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비사의 저가 패널을 사용해 경쟁력을 확보하던 업체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제품 자체가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들 기업 상당수가 어사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S사나 일본 기업 등 기술 신뢰도가 높은 업체들로 공급선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제재가 아니라 산업 전체에서 불법 기술 사용을 철저히 차단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에서 S사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였습니다. S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OLED 시장이 단순한 비용 경쟁 구도가 아니라 기술법무 공급망이 결합된 복합 경쟁 구도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유출 사례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규제기관의 시선이 기술 출처의 투명성으로 향하고 있었고, S사는 이 변화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S사는 협력사들의 공정 로그와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는 전담 조직을 더 크게 확장했고, 내부적으로도 기술자들의 공정 접근 권한을 세분화해 외부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프로젝트마다 영업비밀 보호, 체크리스트를 무조건 적용해 모든 정보 흐름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당시 이 조치들이 너무 과한 제한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모두가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S사가 예견했던 위험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S사는 기술 보호뿐 아니라 시장 전략에서도 거대한 변화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공급망 전체를 신뢰 중심 구조로 재편하는 데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글로벌 제조사들이 S사와의 장기 공급 계약을 다시 검토하거나 확대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S사는 단순한 패널 공급 업체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파트너다. 이는 실제로 해외 언론에서 등장한 평가였습니다. 국가 차원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기술 유출을 통한 시장 교란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유럽에서도 유사한 규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이는 정당하게 개발된 기술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글로벌 원칙이 강화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습니다. S사가 그동안 지켜온 원칙과 전략이 이제는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였습니다. 기술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기술은 사람의 경험, 반복된 실패, 개발자의 감각, 집단지성, 그리고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 복합적인 총합이 바로 기술 경쟁력이며 이것이 바로 S사가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ITC의 14년 8개월 제재는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이 판정은 기술 경쟁에서 시간의 축적이 얼마나 절대적인 요소인지 세계에 각인시킨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기술 도입 과정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용 절감이라는 단기적 목표보다 기술 출처의 투명성과 장기적 안정성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죠. 산업 전체의 인식 자체가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S사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ITC의 판결이 세계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을 때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게 흔들린 곳은 의외로 중국 내부였습니다. 겉으로는 자신들의 기술 자립을 꾸준히 강조하던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였지만 내부에서는 비사를 둘러싼 기술 확보 경로에 대해
이미 여러 의심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내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0.1초의 차이를 어떻게 맞췄는가, 장비 편차를 보정하는 그 미세한 값들을 누가 제공했는가 같은 질문이 계속 오갔고, 일부 전문가들은 비사의 공정 변수가 지나치게 S사의 조정 패턴과 유사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고, 비사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기술 경쟁력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었기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ITC의 판결이 나오고 나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4년 8개월 금지라는 문구는 중국 업계에도 예외 없이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조차 이번 사건을 두고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을 단기간에 따라잡으려는 전략이 결국 국제적 리스크로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왔고, 일부 관영 매체조차도 기술 확보 방식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빠르게 내부 조사를 지시했지만 문제의 본질은 이미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기술을 베껴서는 시장을 오래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난처한 위치에 놓인 것은 비사 스스로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시장입니다. 그런데 장기간 제재가 내려지면서 비사는 생산된 OLED 패널을 어디로 공급해야 할지조차 불분명해졌습니다. 유럽 시장도 미국과 규제 체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었고, 일본 역시 기술 유출 문제에 민감한 편이라 비사와의 신규 조약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비사는 거대한 생산 시설을 돌릴 곳이 점점 줄어들고 적자는 재고가 발생하는 문제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반면 S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S사는 이번 판정의 의미를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산업 질서의 재편으로 이해하고 빠르게 전략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S사가 첫 번째로 한 일은 글로벌 주요 기업들과의 공급 계약을 재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급 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되 각 기업들의 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절차를 강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는 S사가 단순히 패널을 공급하는 업체가 아니라 기술 생태계를 보호하는 중심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조치였습니다. 이후 S사가 집중한 두 번째 전략은 공정 최적화였습니다. OLED 기술은 워낙 민감한 공정이기 때문에 기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정 편차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경험적 지식은 시간이 갈수록 더 정교해집니다. S사는 전 세계 생산 라인에서 확보된 데이터를 통합해 공정 변수를 자동 분석하는 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패널의 초기 불량률을 낮출 뿐 아니라 공정 자체의 반복 가능성까지 크게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S사의 판넬 수율은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고도화되었고, 이 수율 차이가 결국 생산 단가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인력 육성입니다. S사는 OLED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숙련된 연구 설계, 엔지니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 문서만으로는 재현할 수 없는 미세한 감각, 장비가 어느 정도 마모되었을 때 보정값을 어느 방향으로 조정해야 하는지, 온도 습도 변화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같은 경험은 단순한 교육만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S사는 기술 유출 사건 이후 연구 인력의 장기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별 책임 엔지니어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같은 엔지니어가 특정 공정을 수년 동안 담당하도록 구조를 바꾼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공정의 일관성과 경험 축적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이런 전략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S사는 기술 초격차를 단순히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초격차를 더 벌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S사를 다시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품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 예측 가능한 품질,
안정적인 공급망,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 리스크가 없는 안전한 기술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해외 언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S사의 기술은 복제할 수 있어도 S사의 시간은 복제할 수 없다. 이는 S사가 쌓아온 모든 노력 실패의 기록, 경험, 연구 인력의 성장, 보안 체계, 공정, 개선 이 결국 경쟁사의 추격을 무력화시켰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ITC 판정은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단순한 제재를 넘어서 기술 경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려주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기술이란 공정표와 설계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들기 위해 흘린 시간과 사람의 노력, 경험이 녹아 있어야 비로소 진짜 경쟁력이 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S사의 전략이 전 세계 산업계에서 재평가되고 있을 때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중심에는 일반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공급망의 심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글로벌 장비 소재 기업들이었습니다. OLED를 구성하는 핵심 장비와 소재는 전 세계 소수의 기업만이 공급할 수 있는데 이 부문 역시 ITC의 판정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유럽과 일본의 기업들은 그동안 중국 비사와도 상당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비용이 낮고 시장 규모가 커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시장은 그들로서도 놓칠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이후 그들 역시 자신의 기술적 평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한 장비 기업 관계자는 당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공급망에서 기술 신뢰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사와의 협력이 우리 기업의 기술 신뢰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이 말은 곧 장비 소재 기업들도 기술 보호 체계가 확실한 업체와만 협력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기업들이 S사와의 협력 비중을 높이기 시작했고, 이는 S사의 기술 생태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 수치로도 나타났습니다. 여러 분석기관은 ITC 판결 이후 S사의 장비 및 소재 확보력이 더 강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장비 기업들이 S사에 우선적으로 장비를 공급하는 구조가 강화되었고, 이는 S사가 안정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S사의 기술, 고도와 속도가 경쟁사들과 비교해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안정적인 장비 수급과 경험 많은 엔지니어들이 결합되면서 공정 개선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공급망의 이러한 변화는 기술력뿐 아니라 비용 구조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비사는 미국 시장 진입이 막히자 여분의 생산량을 소화할 곳이 줄어들면서 단가가 오르고 그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과의 계약 조건도 불리해졌습니다. 반면 S사는 안정적인 수율과 고품질 패널을 기반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제조 단가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술 초격차는 단순히 품질의 차이가 아니라 비용 경쟁력에서도 차이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격차가 비용까지 지배한다. 이 말은 S사가 이번 사건 이후 세계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 이유를 잘 보여주는 문구였습니다. S사의 공급망이 강화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경제, 기관과 정부 역시 이번 사건을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 불공정한 방식으로 단기간에 성장을 도모하려 한다면 결국 필연적으로 국제적 제재를 맞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기술 보호 활동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기술 도입 과정에 대해 더욱 투명한 증빙을 요구하는 기준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기술력뿐 아니라 기술의 출처, 그리고 이를 보호하는 능력까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S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요? S사는 단순한 기술 기업이 아니라 산업 질서를 지키는 기준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데 걸린 시간, 연구 인력의 노하우, 경험, 수많은 실패의 기록까지 모두 포함된 그 과정 자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가장 강하게 보여준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여러 기술 전문 매체들은 S사를 가리켜 시간을 무기로 삼은 기업, 기술 보호의 교과서를 만든 기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공급망의 변화는 결국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질서를 다시 정립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기술을 단순히 베끼는 방식으로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기술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 이를 지키기 위한 보안 시스템, 정당한 절차 등을 모두 갖추어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는 S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S사가 강조한 법무기술 사업의 통합 전략은 많은 글로벌 기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무는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은 사업의 공간을 넓히며 사업은 다시 기술 투자를 가능하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S사가 유지해온 기술 초격차는 단지 기술력의 우위가 아니라 이 선순환 구조 자체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S사가 세계 무대에서 단순한 제조기업이 아니라 기술 생태계를 이끄는 리더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준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에 하나의 진실을 더 분명하게 남겼습니다. 기술은 훔칠 수 있지만 그 기술을 만든 시간과 과정, 그리고 그 기술을 지키기 위해 쌓아온 노력은 절대로 복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S사가 세계 기술 생태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던 그 시기,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기술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국제기술 포럼과 학술회의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OLED 기술은 단순한 하드웨어 경쟁이 아니라 시스템 경쟁이라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힘을 얻기 시작했죠. 이는 기술 하나만 잘 만든다고 해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지탱하는 모든 요소 연구 인력, 보안 시스템, 공정 설비, 공급망 관리, 법적 대응 체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비로소 경쟁력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새로운 관점은 S사의 전략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 시기 S사 내부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연구, 인력과 공정 엔지니어들에 대한 보안 교육 체계가 더욱 강화된 것입니다. S사는 기술 유출 사건 이후 우선적으로 전체 개발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연구 조직은 전문 분야별로 더 세분화되었고 공정 엔지니어들도 특정 영역을 장기적으로 담당하도록 시스템이 개편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술이 단기간에 이동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특정 분야의 깊이가 더 빨리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S사가 개발 총괄 역할을 강화한 부분이었습니다. 기술 개발은 단순히 연구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S사는 각 공정 단계별로 발생하는 문제를 개발팀, 제조팀, 품질 분석팀이 동시에 풀어내는 구조를 만들었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 수많은 공정 개선 아이디어가 탄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증착 장비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온도 편차 문제가 발견되면 장비 담당 엔지니어, 소재 기술자, 공정 전문가가 한 곳에 모여 해결책을 논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서에서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의 경험이 모여야만 완성되는 과정이었죠. 이런 내부 시스템은 비사와의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비사는 설계도와 공정 설명서를 확보하면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OLED 공정은 단순히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구현해내는 사람들의 손끝과 경험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작업이었습니다. 즉, 비사는 기술을 베꼈다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술을 작동시키는 능력을 베끼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시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B사는 미국 시장에서 판매 금지 조치를 당하면서 해외 여러 기업에게 신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S사는 기술의 완성도와 보안 체계를 동시에 강화해 더욱 강한 입지를 구축했죠. 특히 해외 평가 기관들은 S사의 기술력뿐 아니라 기술 보호 체계에 높은 점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업이 기술을 얼마나 뛰어나게 만들었는지는 측정할 수 있지만 그 기술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지는 정량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사는 가장 안정적인 기술 보호 체계를 갖춘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기술자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기술자를 단순히 공정 노동자나 장비 운영자 정도로 보는 시각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술자들의 가치가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OLED 패널의 품질을 좌우하는 요인은 고가 장비만이 아니라 장비를 운영하고 공정을 조정하는 사람들의 경험임이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정에서 발생하는 예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기술 문서로는 절대 기록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S사는 기술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장기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제공하면서 숙련된 인력이 회사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S사의 기술 초격차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공급망이 안정되고 연구 조직이 강화되고 엔지니어들의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공정 개선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 결과 S사는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가속 성장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영업비밀 침해 사건과 판결은 S사에게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술과 조직을 재정비하는 촉매제가 된 셈이었죠. 여기에 더해 국제사회의 평가 역시 달라졌습니다. 몇몇 해외 기술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사는 기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기술을 만들어지는 방식을 만든 기업이다. 즉, 기술 자체보다 기술이 만들어지는 구조 그 자체를 완성했다는 평가였습니다.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S사는 어떤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S사의 강점은 단순히 OLED 패널의 품질이 아니라 기술, 사람, 조직, 공정 시스템, 보안 체계가 모두 연결된 하나의 생태계였습니다. 이 생태계는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으며 문서로도 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S사의 초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ITC의 판결은 단지 B사의 제재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기술 기업들이 지켜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선언이었고 그 기준을 가장 잘 실천한 기업이 바로 S사였습니다. S사가 기술사람 공급망 보안 체계를 모두 강화하며 초격차 생태계를 구축해 가던 그 시점, 이번 사건의 여파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또 한 번 세계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IT 기업들의 표준 재정립이었습니다. 기술 자체의 성능 기준뿐 아니라 기술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는지, 그 기술이 법적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까지 평가 기준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산업계에서 매우 드문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성능, 가격, 납기만으로 공급처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기술 출처의 정당성은 보통 뒤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저가 공급처가 가진 숨겨진 리스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국제 기업에서 내부 보고서가 공유되기 시작했는데 그 보고서의 핵심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다. 이 문장이 발표된 이후 글로벌 IT 기업들은 공급망에서 기술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S사가 가진 진정한 가치가 다시 드러났습니다. S사의 기술은 안정적이고 정당하며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은
어떤 기업에게도 대체할 수 없는 장점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사는 물론 다른 스마트폰 기업들까지 S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다시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싸다고 해서 기술 출처가 불투명한 곳을 선택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한다. 실제로 몇몇 기업들은 ITC의 판정 이후 비사 패널이 들어간 여러 제품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미래 잠재 리스크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품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계획된 출시 일정이 모조리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S사는 기술뿐 아니라 투명성이라는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술 보호 체계가 이미 수십 년 동안 구축되어 있었고 국제 규제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와 정당성이 모두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은 S사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비용을 넘어 신뢰가 공급망의 핵심 기준이 되면서 S사의 기술 초격차는 더 넓은 시장 장악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소비자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로 카메라나 배터리 성능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해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해외 소비자들이 디스플레이의 품질과 기술 출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부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S사의 OLED는 단순히 화면이 아니라 기술의 결정을 모아 만든 결과물이다. 비싸도 오리지널 기술을 가진 기업의 제품을 쓰고 싶다. 이런 인식 변화는 S사에게 매우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게다가 어사의 공급망 재편 소식이 알려지면서 S사의 기술이 다시 세계 기준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경쟁이 극심한 분야이고 언제든 새로운 기술이 시장을 뒤집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번 사건은 S사가 가진 시간의 장벽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확인한 계기였습니다. 이 시기 S사 내부에서는 조용히 중요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단순한 승리로 끝낼 것이 아니라 미래 10년의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이 방향에 따라 S사는 기존 OLED 라인뿐 아니라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에도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초정밀 증착 장비의 자동화, 소재 내구성 향상, 공정 중 AI 분석, 시스템 확대 등 미래 세대 기술로 넘어가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작업이 가속화되었습니다. S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S사가 보유한 기술의 가치와 시장의 신뢰도가 다시 극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경쟁사들이 빠르게 따라오면서 일부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이번 ITC 판정을 계기로 가격 경쟁 자체가 의미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엄격한 법적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기술, 안정적으로 납품 가능한 공급망, 그리고 기업 전체가 보유한 전문 인력과 경험까지 포함된 기술은 쉽게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 기술 분석가들은 이 시기 S사의 움직임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S사는 경쟁사를 이긴 것이 아니라 기술 질서를 다시 세웠다. 이 말은 이번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S사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기술 보호와 투명성이라는 새로운 시장 기준을 만든 기업이 되었고 세계는 그 기준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S사가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기준을 정하는 기업으로 올라선 순간이었습니다. 기술을 훔치는 것은 쉽지만 그 기술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어렵고 그 지켜낸 기술은 결국 더 큰 시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ITC의 판정이 내려지고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세계 곳곳에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S사는 20년 가까운 시간을 들여 기술을 쌓아왔는가? 그리고 그 시간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냈기에 세계가 이렇게까지 반응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OLED 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본질, 그리고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삶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S사의 엔지니어들이 수많은 일기 같은 공정 기록을 남기며 완성한 기술, 밤을 새워가며 변수 하나를 잡아내던 날들, 실패한 수백 번의 실험 앞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그 모든 과정은 결국 이번 ITC 판결을 통해 하나의 진실로 이어졌습니다. 기술은 결과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간이다. 많은 해외 전문가들이 이번 판결을 분석하면서 공통적으로 강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S사가 쌓아온 공정 데이터는 단순한 기술적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들의 경험이 축적된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OLED와 같은 민감한 공정은 수많은 사람이 각 공정에서 실패하고 다시 조정하고 또 실패하면서 비로소 완성되는 기술입니다. 즉, S사의 기술은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사가 기술을 빠르게 따라가려 했던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 문서를 가져갔다고 해서 기술을 진짜로 가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공정 조정값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찾아내기까지의 긴 여정을 함께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S사의 기술은 복제가 불가능했고 이번 사건은 그 사실을 세계 법적 기준으로까지 확립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번 판정 이후 국제 기업들 사이에서는 매우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술은 사람들이 만든 시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훔쳐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한 규제와 처벌은 앞으로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세계 여러 학계와 언론들이 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S사가 기술 보호의 기준을 새로 세웠다고 말한 것도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S사의 내부 엔지니어들도 스스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들이 단순히 공정을 운영하는 기술자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기술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자 S사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핵심 인력이라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한 S사 엔지니어는 내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은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합니다. 이 한 문장이 바로 S사가 이번 사건을 통해 세계 시장을 다시 움직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S사를 단순히 OLED 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S사는 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지켜져야 하며 어떻게 세계 기준이 되는가를 보여준 기업으로 평가받습니다. ITC의 판정은 S사가 세계 기술 질서를 다시 세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건이었고 앞으로도 그 영향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많은 해외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을 훔쳐 단기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지만 그 기술을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까지 훔칠 수는 없다. 바로 이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며 S사가 세계를 향해 보여준 메시지였습니다. S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술 초격차를 더욱 강화했고 미래 세대 기술에서도 앞서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S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S사가 만든 기준을 따라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을 무기로 삼은 기업, 기술을 지켜낸 기업, 그리고 세계가 인정한 기술의 기준. S사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지 한 기업의 승리가 아니라 시간을 존중하고 기술을 정당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계가 깨닫게 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S사가 쌓아온 20년의 시간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였는지를 모두에게 증명해낸 사건이었습니다.